QLD TQQQ로 부자 되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이 있습니다. 은행이 내 편이라는 환상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사람은 마음이 풀립니다. 그런데 금융은 마음 풀리는 순간부터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은행은 이웃이 아니라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이 어떤 상품을 유독 강하게 추천한다면 대개 내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지금 팔아야 해서입니다. 프로모션이 내려왔거나 목표가 걸려있거나 판매 보수가 높거나 본사 지시가 있거나 이유는 항상 구조 쪽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QLD TQQQ를 잡으면 레버리지는 내 수익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무지를 증폭합니다. 하락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고 하락을 맞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대응이 감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매수하고 감정으로 매도하면 레버리지는 수익이 아니라 벌금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QLD TQQQ는 단순히 나스닥이 오르면 2배, 3배 오르는 상품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루 단위로 목표 배율을 맞추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2배, 3배로 추적하기 위해 매일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한 방향으로 쭉 가면 성능이 좋아 보이는데 출렁출렁 흔들리며 옆으로 가면 계좌 체력이 눈에 띄게 깎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멘탈이 부서집니다. 지수는 결국 회복했는데 내 레버리지는 회복이 더딥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돈은 덜 돌아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숨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자산이 하루에 10% 빠지고 다음날 11% 오르면 가격은 거의 제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그 과정에서 손실 구간의 비율이 커지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원금이 줄어든 상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길수록 계좌는 조용히 망가집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레버리지는 사기다? 그런데 사기가 아닙니다. 설명서가 빡센 기계인데 설명서 없이 돌린 겁니다. 은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가 그랬습니다.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건 다 날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매 현장에서는 좋은 면만 크게 말합니다. 수익률, 인기, 지금 잘 나간다. 위험은 작게 지나갑니다. 수수료는 서류 속에 숨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펀드는 사고 팔 때마다 거래 비용이 생기고 회전율이 높으면 그 비용이 쌓입니다. 고객은 그걸 체감하지 못한 채 수익률이 조금씩 깎인 결과만 봅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수만 보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친 겁니다. 레버리지는 구조 자체가 파생과 재조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용을 내고 남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즉 방향도 맞아야 하고 기간도 맞아야 하고 감정도 통제돼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딱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뭘 알아야 QLD TQQQ로 살아남는가?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지능은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습관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안 하면 은행이든 유튜브든 누가 한마디만 달콤하게 해도 바로 흔들립니다. 이 질문을 하면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집니다. 지금부터 QLD TQQQ를 사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이 상품으로 돈을 버는 조건이 뭔지 한 문단으로 설명할 수 있나? 나스닥이 오르면 오른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추적하는지, 하루 단위인지, 장기 보유에서 흔들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설명이 안 되면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비중이 곧 멘탈입니다. 둘째, 내가 지는 비용이 뭐가 있나? 운용보수, 스프레드, 거래비용,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인 변동성 비용이 있습니다. 변동성 비용은 명세서에 안 찍히지만 성과로 찍힙니다. 흔들림이 길수록 깎입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를 숫자로 상상해봤나? QQQ가 하루에 몇 % 빠질 수 있는지, 그때 TQQQ는 어떤 속도로 흔들릴지, 내 계좌가 하루에 얼마나 출렁이면 나는 손이 나갈지 여기까지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손실은 실제로 오면 멘탈을 찢습니다. 넷째, 나는 이걸 왜 사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산을 빨리 키우고 싶다. 좋습니다. 그럼 기간, 적립금액, 추가 매수 기준, 일부 익절 기준, 비중 상한, 이 5개가 세트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남들 말이 내 전략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행 규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비중입니다. 레버리지는 비중이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점을 찾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는 타점보다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틀려도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옵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너무 크면 한 번의 급락이 내 미래의 매수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내 포트의 전부가 아니라 엔진입니다. 엔진이 커질수록 속도는 올라가지만 사고도 커집니다. 안전벨트는 비중으로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기준 차트를 따로 둡니다. TQQQ만 보고 매수 매도하면 레버리지의 증폭에 눈이 멀어서 판단이 왜곡됩니다. 기준은 현물입니다. QLD는 QQQ를 기준으로, SOXL은 SOXX를 기준으로 비트, 레버리지는 비트 현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현물의 흐름이 내 기준선입니다. 레버리지 차트는 감정을 자극하는 확대경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매수 트리거를 단순하게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체크합니다. 장중 흔들림은 무시합니다. 21선 아래 첫 진입, 그 다음 추가 하락 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해두면 내가 무서워서 못 사는 날에도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좋은 날을 놓치게 만듭니다. 네 번째 규칙은 익절을 비율로 고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합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전 집착은 수익 구간에서 팔지 못하게 만들고 손실 구간에서만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은 감정이 아니라 비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가 전고점 근처로 회복하면 레버리지 보유분의 일부, 예를 들면 30%를 매도합니다. 그 다음 매도한 금액의 절반은 배당이나 방어자산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현금이 다음 급락 때 내 생명을 살립니다. 레버리지에서 현금은 기회가 아니라 방어구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현금 쿠션입니다. 레버리지를 하는데 현금이 없다. 이건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를 떼고 내리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의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쿠션, 투자 쿠션 두 개가 분리돼야 합니다. 생활비 쿠션이 건드려지는 순간 투자는 끝납니다. 레버리지는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안정과 싸우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매수 빈도를 제한합니다. 레버리지는 손이 자주 갈수록 망합니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작은 흔들림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 비용이 늘고 실수가 늘고 피로가 늘고 결국 계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하셔야 합니다. 체크는 하루 한 번, 매수는 조건 충족 시, 매도는 시스템 도달 시. 이 세 줄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피합니다. 이제 은행에서 상품 권유를 받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펀드든 보험이든 파생이든 그리고 레버리지든 그대로 통합니다. 상대가 표정이 굳으면 좋은 신호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이 상품으로 누가 돈을 법니까? 판매사, 운용사, 설계사,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먼저 말해주십시오. 내가 내는 총 비용을 전부 말해주십시오.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을 구분해서 말해주십시오.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 말해주십시오. 최악의 경우 손실 규모를 숫자로 말해주십시오. 이 상품이 왜 지금 프로모션입니까? 본사에서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이 상품이 내 상황에 맞는 이유를 내 지출 구조와 내 부채 상황까지 반영해서 말해주십시오. 나는 중도 해지나 환매를 하면 어떤 비용을 냅니까? 기간별로 말해주십시오. 좋은 점 말고 나쁜 점을 먼저 말해주십시오.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라는 표현을 쓰시면 저는 바로 안 합니다. 이 질문을 할 줄 아는 순간 금융은 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QLD TQQQ를 운용하는 실제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감이 옵니다. 시장은 늘 세 가지 얼굴로 옵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천재처럼 보이고 하락장에서는 바보처럼 보이고 횡보장에서는 서서히 피를 뽑힙니다. 그래서 횡보장을 어떻게 견디는지가 실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계좌가 빨리 불면 레버리지 비중을 더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보통 사고 직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룰이 하나입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비중을 줄여라.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게 오래가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계좌가 커질수록 방어칸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큰 하락 때 살아남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문제입니다. 공포는 계획을 찢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룰이 하나입니다. 매수는 조건으로, 추가 매수는 분할로, 그리고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재고 세일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세일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익절로 현금을 만들고 현금으로 다음 하락을 준비하는 겁니다. 횡보장에서는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는 횡보장에 약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룰이 하나입니다. 손을 덜 대고 기준선을 보고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현물과 방어자산 비중을 늘린다. 횡보장은 내 실력을 시험하는 구간이 아니라 내 인내를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QLD, TQQQ는 결국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룰은 멋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정답은 화려한 분석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아주 실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지금 불안하니 정답을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첫째, 내 레버리지 비중 상한이 정해져 있나? 둘째, 현물 기준으로 매수 트리거가 있나? 셋째, 일부 익절 규칙이 있나? 넷째, 현금 쿠션이 있나? 다섯째, 손이 자주 가지 않게 제한이 있나? 이 5개가 있으면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지금이 아니라도 결국 같은 사고를 냅니다. QLD와 TQQQ 중 뭐가 더 낫습니까? 더 나은 건 없습니다. 내 성향에 더 덜 위험한 쪽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출렁임에 잠을 못 자면 TQQQ는 독입니다. 내가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비중을 관리할 수 있으면 TQQQ는 도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시스템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보수한 선택이 오래갑니다. 하락하면 손절해야 합니까? 레버리지에서 손절은 상황별입니다. 내가 생활비를 건드리게 되는 손실이라면 그건 투자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 안의 하락이라면 분할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먼저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손절도 익절도 둘 다 감정이 됩니다. 은행이 추천한 상품은 다 피해야 합니까?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한 것만 사야 합니다. 이해는 느낌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내가 그 상품의 구조와 비용과 위험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사도 됩니다. 설명이 안 되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금융에서 안 사는 것도 실력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QLD, TQQQ는 사람을 부자로도 만들고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듭니다. 차이는 실력의 크기가 아니라 질문의 유무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가 보이면 레버리지가 무기가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달콤한 말이 내 전략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내 통장을 찢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사기 전에, 수익률을 보기 전에, 추천을 듣기 전에 내 룰부터 적으십시오. 비중 상한, 현물 기준, 트리거, 분할 매수 횟수, 익절 비율, 현금 쿠션. 이 5줄이면 됩니다. 이 5줄이 없으면 어떤 멋진 분석도 결국 공포 앞에서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